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17분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웰바이오텍 전자공시사항을 들어가면 아직 감사보고서 나오지 않았죠. 오늘 많이 피곤하네요. 자, 오늘 뭐 장이 조금 뭐 색깔이 좀 뭐랄까요? 깨끗하지 않죠. 항상 이 금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의 급락이 컸는데, 자, 그건 제외하고, 자, 내일 다루도록 추가적으로 다룰게요. 요 부분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좀 느껴야 될 종목을 하나 비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오른쪽을 좀 볼게요. 저는 그냥 뭐, 비난의 소지가 있더라도 제 의견을 당당하게 소신껏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물론 바이오 종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맞아요.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의 대량 매도와 매수를 반복적으로 이어내다가 기타 법인이 항상 이런 매도가 나오죠. 그죠? 자, 오늘 좀 주가를 보게 되면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의 대량 거래와 대량 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요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사실 이게 8천만 주? 네, 이 유통 주식수를 한번 볼게요. 자, 8,400만 주예요. 자, 1,400만 주까지 그렇다 칩시다. 이틀 동안 지금 몸통 한번 돈 거예요. 그죠? 예, 몸통 한번 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웰바이오텍이 몸통이 돌았다는 표현을 따지면 여러분들도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기본을 일러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싫어도 눌러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비난의 소지가 있더라도 끝까지 찍겠습니다. 자, 5,100만 주에 대한 수급. 사는 사람이 5,100만 주, 파는 사람이 5,100만 주, 1억만 주 넘었다는 거. 몸통 돌았다, 안 돌았다, 돌았다. 근데 항상 대부분 까나리아 바이오도 마지막에 재료를 내면서 무슨 말을 냈다? 맞아요. 대표이사 바뀌었죠. 나은이기가 물러서면서 딴 놈이 등장했죠. 그죠? 얘가 칭카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병우인가요? 누군가요? 그러면서 이때, 새롭게 환자군을 모집하겠다. 뭐죠? 예. 추적 관찰하겠다. 오래고모밥. 근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전 대표가 맞아요. 나은익이라는 애가 듀얼몰산부터 시작해서 디아크를 완벽하게 상장 폐지를 이끌었던 애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그리고 테라사이언스라는 애도 지서연이라고 하는 박동구 회장의 와이프였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왜? 전 회사에서도 똑같은 논란을 통해 상장 폐지, 거래 정지를 이끌었던 애라서. 근데 얘는 좀 다르다 이거야. 예, 쉽게 말하면. 자, 전자공시상 하나씩 볼 텐데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한국거래소 규정에는 뭐 3개년도, 5개년도 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늘어나서 이거 아닐 겁니다. 흑자 전환 한번 했기 때문에 3개년 적자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의 회계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날짜에 얘는 회계법인에서 맞아요. 부적정 의견을 냈죠. 근데 중요한 거 잡아요. 원래는 3월까지, 지금 이제 좀 이제 연장 신청했지만 3월까지는 제대로 된 걸 내길 바란다라는 뜻이었죠. 근데 지금 감사 보고서가 이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자꾸 이것 때문에 뭐 또 대표이사 이것 때문에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했을 때도 여러분들 저한테 뭐 미친놈이다 했지만 잡아요. 감사 보고서 지금 나온 거는 다시 한 번 더 볼 텐데 언제 겁니까? 2021년도 거를 다시 예? 재감사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다 틀렸다 이거야 이건. 2021년 것도 잘못됐었고 이때도 잘못됐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 잘 보세요. 2022년 안 나왔다니까요. 작년 거 안 나온 거라니까 이게. 이해되셨어요? 자꾸 지금 이거를 잘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감사보고 제출 2022년 12월에 했던 건데 바꿔서 낸 거라고요. 올해 지금 안 나온 거야. 작년 거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집행임원이 바뀌었다고 나오죠. 누구? 구세현, 한승일, 각자 대표, 김한국. 김한국이가 어떤 애인지 아세요 혹시?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헬레나 투자조합이라는 건 아시죠? 아시죠? 자, 그러면 이때 대양 DNC라고 하는 대양 DNI
이일준. 그죠? 어떻게 됩니까? 지분을 헬레나 투자자부에서 지분을 받아가고 비싸게 받아가준 주체죠. 근데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헬레나 투자조합이 200만 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100만 원의 자본금을 댄 애가 누구다? 김한국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누가 얘가 주가 끌어올리기 잘한다고 해요. 얘는 누구다? 비싼 값으로 이일준이의 주식을 사주는 인물의 한 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어떻게 한다? 맞아요. 지금이 엑시트 과정이라고 봐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가 아니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도 위에서 때려 맞는다고 했죠. 오늘 잡아. 이때 상한가 가는 거 좋아요. 제가 조심해라 했지만 이날에 대한 부분이라도 급등 나오면 팔아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는 때로는 시황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걸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 자, 항상 이 운용을 할 때 저도 뭐 1,000억 정도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였지만 중요한 건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도 받아먹을 수 있고 제 영상 찾아보세요. 전환선주 얘기 나면 이거 똥이 된장인지 딱 판단하고 찔러 넣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상 없으면 찔러 넣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한다면 시장의 영향이든 어떤 특수적인 이슈면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오늘 이제 HLB부터 시작해서 알테오젠 어제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의 급락을 통해서 전부 다 부러지는 행위가 나오고 수급적인 부분이 삼성전자로 몰려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불편한 시장이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돼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 뭐 또 7, 8%더 빠질 거예요. 부러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근데 중요한 건 잘 봐요. 다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다치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터지는 것도 좋고 손실을 보는 것도 좋다고. 아파버린 다음에 못 일어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이 부분도 똑같은 회계 부정을 일으켰어요. 얘도. 뭐 때문에 재고자산. 재고자산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얘는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예요? 예? 맞아요. 자회사의 가치. 부풀렸다가 회계부정, 반대매매. 얘는 반대매매는 아니지만 이거 떠들 때 혹시 기억하세요? 얼마나 자 전자공시장 다 볼 텐데 저는 이 그림은 좋아요. 거래 정지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 엮여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잡아요. 전자공시장 보게 되면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온세텔링크 등장하죠. 지분의 7%를 보유하죠. 끄집어내죠 갑자기.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업하겠다 했는데 주가 목걸이에 올랐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리튬을 사다가 맞아요. 비싸게 팔 겁니다. 이게 어디죠? 어, 짐바브웨. 예, 짐바브웨. 거기는 이제 거의 무슨 화폐가 그냥 제로잖아요. 가치가. 그쪽에서 정치권 엮여갖고 자 선도분 들어와서 한 번만 들어오면 이거 영업 마진 좋아질 겁니다라고 작전했었죠. 근데 리튬 가격 폭락하죠. 그 말 쏙 들어가죠. 결국은 뭐예요? 망물의 리튬 가격, 에코프로, 금양, 기타 등등 한창 유행일 때 테라사이언스도 뭐다? 리튬. 신한아빠드에 리튬이 있다 없다. 똑같은 재를 가지고 뒤에 배우가 누가 있겠어요. 똑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건 뭐죠? CCS와 아센디오의 논란을 겪고 있잖아요. 아센디오는 대주 다 팔고 나가죠. CCS는요. 예? 물론 오늘 낼 기업은 아니지. 얘는 충북방송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봐요.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하나예요.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자 정상적인 놈이 여기까지 빠집니까? 예? 정상적인 놈이 여기까지 빠져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거죠. CCS는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빠졌다고 오르고 원래가 얘는 전 사명이 뭐예요? 충북방송이라는 본업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반대매매를 당한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웰바이오텍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예?
여기에 삼부토건 엮여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테라사이언스, 아까 말씀드렸던 아센디오 온통 엮여 있어요. 이 스토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잡아요. 누구누구 개입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아센디오라고 하는 기업이, 자, 글로 설명할게요. 초전도차 사업을 한다고 해서 CCS에 간접 투자하게 된 웰바이오텍이 있어요. 예? 얘가. 근데 얘네 전신이 누구냐 면 잡아요. 새로운 주인인 온세텔링크는 이름을 바꿔요. 지금 뭐라고? 더엘텔링크라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액이 예?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억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지분을 7%를 보유하게 된다? 어느 돈으로? 이때부터 뒤에 배우가 있는 거는 정확히 드러나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잘 봐요. 이들이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세요? 자, 요 부분부터 전자공시상 봅시다. 대양 D&I가 누구예요? 이일주인이잖아요. 삼부토건 DYD 쭉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상상인 저축은행까지 나와요. 얘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반대 매매를 잘 보내주고 타이트하게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자, 쭉 한번 과거 거부터 한번 여러분들 하나씩 다 봅시다. 자, 요때부터 쭉 올라가다 가면 온세텔링크라는 애가 뚝 등장하죠. 자, 우리가 대주주 될게요. 빵빵 등장을 해요. 예? 온세텔링크라는 회사가. 그죠? 그러면서 왜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지? 그죠? 근데 헬레나 투자조합이 또 나오죠. 7월달. 얘네들이 뭘 하죠? 받아가죠. 누구 걸 받아가죠? 헬레나 투자조합이. 맞아요. 잡아요. 장외에서 매수했던 건 뭐냐면 대양 DNC라고 하는 그 이일준이가 있는 얘네들 걸 받아가고 장외에서 받아가요. 날짜 보세요. 7월 10일이에요. 근데 매도를 합니다. 받아간 날짜를 한번 볼까요? 매도인 대양 D&I, CNI. 그죠? 근데 이거 아주 웃긴 애들인 게 뭐냐면 헬레나 투자자비 손실을 보면서 팔아요. 손실을 보면 팔아요. 언제? 6%에서 4.97%로 지분 보유 신고 안 해도 되는 딱 요만큼. 그리고 다 갈겨버리잖아요. 언제? 보세요. 자, 먹어서 팝니까? 아니면 못 먹어서 팝니까? 7월 17일, 7월 18일 봅시다. 이때죠? 이때요. 못 먹고 때려요. 받아가서 3일 있다가 때려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 없는 주식에 대해서 끌어올렸다가 이일준이 먹여주고 받아가고 비싼 값에 헬레나 투자조합 얘네들이 잘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뭐 대표 집행하는 사람이 잘했다고요? 주가 끌어올린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헬레나 조합에 제가 술 먹은 건 아닙니다만 목이 좀 안 좋아요. 200만 원의 자본금 중에서 100만 원을 낸 게 지금 선임됐네요. 비싼 값에 사주는 역할을 하는 애라고. 그 비싼 값은 언제 등장한다? 이때 등장한다요. 그죠? 그럼 또 이럴 거죠. 이건 나오지 않겠냐고. 얼마나 크다고. 자, 오늘 한번 때렸으면 그 다음이라도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한번 봅시다. 자, 4월 8일까지라고 하면 이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제가 봤을 땐 거래일수로 따졌을 때 이때까지는 모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다? 근거는 뭔데요? 근거가 없잖아요. 얘 뒤로 가는 애들의 주가를 봅시다. 정상적입니까? 얘도 감사 보고서 못 내는데. 그럼 얘 뒤로도 가봅시다. 정상적입니까? 합리적으로 갑시다. 합리적으로. 예. 자,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면서 주가가 요동칠 때, 예? 그 빠진 이유를 알면 돼요. 바이오 종목도 예를 들어 빠졌다.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고. 그죠? 제로 파월이 미국에서
어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강경한 대응을 나왔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 오늘 뭐 돌아가면서 다 패대기 쳤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알았잖아. 대응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 한번 싹 다 봐보세요. 예? 그러면 진짜 그랬는지. 예? 자, 이런 애들. 그죠? 뭐 금량도 안 좋은 소리는 하긴 했지만 좋을 때는 분명 제가 여기 단발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틀린 것도 있죠, 당연히. PSK, 유진테크.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되돌릴 때 제일 먼저 되돌릴 애들은 이 주가 조정에 한번 접근해 봅시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이오도 똑같아요. 넘버원.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애는 조금만 숨만 풀리고 반도체에 대한 힘만 빠지게 되면 되돌릴 수 있다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왜? 어차피 5월에 있을 뭐죠? MSCI. 여기 편입 무조건 된다니까요. 오히려 몸통을 살짝 줄였다가 가는 효과가 생겨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악재만큼은 피해가자라는 거였고 다시 접근했다가 했다가 이 부분에서 지금 좀 때려 맞긴 했죠. 근데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 다 보세요. 저는 인정합니다. 항상 시장을 인정하고 시장의 반응을 인정하고 수급을 인정해요. 얘는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만일에 15만 주에 대한 상한가 잔량이 있었지만 급등하면 파세요. 그죠? 상한가 못 갑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되진 않는다. 저는 거래 정지에 무게를 가장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럼 댓글 달리겠죠? 뭐 헛소리 하다 끝났다고. 아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들의 의도는 지금 대표 선임된 애는 뭐다? 비싸게 사준 놈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나란히 물러간 다음에 까나리아바처럼 예? 자 이런 거 봅시다. 항상 이 지분 구조 엮여 있던 애들은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테라사이언스도 그렇고. 자 여기도 나한익이 딱 물러간 다음에 새로운 대표 등장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딱 하나예요. 나한익이 물러서고 나가고 난 그만할게요. 몸이 아파서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온다? 임원들들 하나씩 퇴사하고 그죠? 결국은 잘 보세요. 새로운 놈이 등장해서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이었으면 일찍 이런 사건을 만들지도 않아요. 수급들을 잘 체크합시다. 얘네들 적은 수량이지만 항상 기타 법인의 매도가 등장하는 어느 구간대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와 대량 매도 거래 한 바퀴 돌리는 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때 매물 처리하기 딱 좋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제일 화려해요. 작전주들이든 끝을 달려가는 종목은 항상 마지막 정말 화려합니다. 그 마지막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